네, 안녕하세요. 디데이 성형외과 추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폭이 넓은 경우에는 절골을 통해서 양쪽의 옆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줌으로써 코를 좀 더 얇게, 콧대를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능 코 수술을 하고 재발하는 경우는 수술적으로 잘못돼서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구조적인 변형들은 다 교정이 됐었어도 안쪽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염 증상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인자들을 회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쪽에 비중격이 휘어있는 경우에 비중격들을 바로 펴줬는데도 코끝을 높여주는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기둥에 힘이 많이 받쳐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려놓다 보면은 다시 안쪽에 있는 비중격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휘어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합의각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합의각계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재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각계가 다시 비대해지는 경우에는 조금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붓기가 더 많거나 더 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직후부터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앉아서 주무시다가 몸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쏠려서 더 많이 붓고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베개를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살짝 올려서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게 오히려 컨디션 조절에도 좋고 회복에도 더 좋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지 않기 때문에 더 붓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앉아서 주무시지 말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 때문에 보통 앉아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기는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고 깨어 계실 때 가벼운 산책이나 얼음찜질 등을 통해서 붓기를 빼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은 가장 크게 이제 코 안쪽에 있는 연골, 비중격 연골을 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연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크고 양이 많은 걸로는 이제 늑연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늑연골은 이제 본인의 늑연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증 늑연골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더러 메쉬라든지 매드포어라든지 이러한 다른 인공 물질들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인공 물질보다는 이제 본인 몸에서 나오는 비중격이나 기연골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연골이 너무 작거나 힘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로도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재수술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늑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몸에서 나온 자기 연골들, 자가 연골들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코도 종류가 많아요. 연골이 엄청 크고 단단하고 많이 퍼져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연골은 괜찮은데 코끝에 살이 많아 가지고 생긴 복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복코는 피부가 좀 얇고 살이 많은 그런 복코, 비중격도 튼튼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좋은, 더 얇으면서 더 오똑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복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가변성이 좋기 때문에 모양이 잘 변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기둥은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많이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모양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격을 이용하거나 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성형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못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비중격이나
늑연골을 베이스로 해서 기둥을 세운 경우에는 돼지코나 코끝에 자극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둥이 단단한 걸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거나 돼지코를 하거나 하면 이 기둥이 그대로 서 있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격이나 늑연골로 수술한 경우에는 돼지코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용골을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돼지코는 조금 될 수 있어요. 기용골은 코끝 기둥 사이에다가 기용골을 접어가지고 안쪽에다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비중격이나 늑연골보다는 탄성이 좀 더 있어서 더 낭창낭창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돼지코나 뭐 이렇게 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높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비중격이나 늑연골로 했을 때 코끝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코는 기용골로 했을 때는 일부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격이나 늑연골로 했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뾰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디데이 성형외과 원장 추성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